안녕하세요. 지식대마왕입니다. 저의 두 번째 영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총리로서 영국의 승리를 이끈 윈스턴 처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1874년 11월 30일에 영국 옥스퍼드셔주 우드스톡에 위치한 블레넘 팰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칠 가문은 귀족 가문으로 그의 아버지는 영국의 랜돌프 처칠로 대영제국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제인 제롬은 뉴올리언스 출신으로 미국 월가의 유명한 금융인 레너드 제롬의 딸입니다. 이 둘이 결혼을 한 이유는 당시 서양에서는 미국 출신의 신흥부자와 유럽 귀족 간의 혼사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는 금수저들과 재정적으로 궁핍한 귀족 집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랜돌프 처칠과 제인 제롬 밑에서 성장한 처칠은 헤로우 스쿨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의 학창시절은 그의 삶에서 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헤로우 스쿨 시절, 처칠은 학업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학교 선배들의 강압적인 행동과 그들과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은 그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휴학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학창시절을 겪은 후 처칠은 노력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어렵게 들어간 샌드허스트에서도 선배, 특히 레오 에머리의 끊임없는 괴롭힘 때문에 처칠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처칠이 샌드허스트에 입학하자 처칠의 아버지는 처칠이 보병을 보직으로 받길 원했으나 처칠은 커트라인이 낮은 기병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도 기병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학구열을 보여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절 크게 성장한 처칠은 후에 본인의 자서전에 사관생도 시절은 독서, 수영, 승마 등을 익히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중대장이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과 공동체의 규칙 그리고 존중을 배웠던 시기였다며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처칠은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칠은 운이 엄청나게 좋았던 사나이였습니다. 처칠은 초급 장교로서 남아공에서 발발한 제2차 보어전쟁에 참전하여 당시 처참한 상황을 본국에 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전투 중 보어인의 게릴라 부대인 코만도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어렵게 탈출하였으나 지리를 모르는 남아공에서 여기저기에서 헤매다가 우연히 들어간 집이 그 지역에서 유일한 영국인 인존 하워드란 사람의 집이었고 그의 도움 덕분에 식량도 제공받고 위장하여 처칠은 중립지대인 모잠비크까지 480km를 무사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칠은 그 후 보수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하였으나 당적을 바꾸어 자유당 소속으로 여러 직책을 맡다가 승진하여 1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장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처칠은 1914년 7월 27일 당시 영국의 동맹국이던 오스만 제국이 주문한 두 척의 해군 전함을 강탈하여 영국 해군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동맹국 영국의 커다란 배신감을 느낀 오스만 제국은 동맹군 편으로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영국이 중동전선에서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던 처칠은 다시 한번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획기적인 반전 전략을 고민하던 처칠은 군부 수뇌부가 반대함에도 오스만의 수도 이스탄불의 인근의 협인 다르단 엘지의 협을 장악하고자 갈리폴리의 영부연합군 25만 명을 상륙시켜 오스만을 굴복시키려 하다가 지금의 튀르키예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활약 덕분에 대실패로 끝나며 해군 장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승리는 하였으나 전함 두 척을 아까워한 이 행동 덕분에 동원된 오스만 제국군 300만, 영국군 250만, 러시아군 100만 중 300만에 가까운 군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더불어 최대 150만의 아르메니아, 40만의 쿠르드, 15만의 시리아 민간인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동전선으로 수백만의 병력이 빠져나간 만큼 주요 전장인 서부전선의 연합군 전력이 약화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본인이 속한 자유당이 몰락하자 다시 보수당으로 복귀하였고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여 육군 및 공군상으로 재임하던 중 베르사유 조약 체결 당시 독일에 부과한 천문학적인 전후배상금 징수에 적극 반대하며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주장을 적극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 내각과 영국의회에서 이러한 주장이 묵살당하며 영국의 나치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시 총리가 되어 전쟁 초창기 연패를 거듭하며 절망하던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결연함을 심어주며 영국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940년 6월 4일에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많은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영국의 계속된 패전에 절망하는 영국민들에게 영국이 승리할 것이란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은 연설은 지금까지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논의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에 참가하며 우리나라가 독립에 이르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영국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당시 식민지였던 영국령 인도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1943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서 영국이 전시 상황을 이유로 인도 내의 거의 모든 직물들을 싼 가격에 강제로 매입해 갔습니다. 아울러 일본군이 식량을 유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점령지 미얀마와 가까운 인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벵골 일대에 실시한 섣부른 청야전술로 인해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바빴던 영국은 이러한 상황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그 결과 인도 벵골 일대에서 약 300만 명이 아사한 벵골 대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처칠은 전쟁을 극복한 총리란 긍정적인 평가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전후 영국 제38회 총선에서 패배하여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으나 1951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여 기업 규제 완화, 소득세 인하, 배급제 폐지 등 여러 개혁적 정책을 펴며 전후 복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며 더 이상 총리직 수행이 어려워지자 1955년 4월 앤서니 이든에게 총리직을 남기며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대영제국이 영연방으로 재편성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고 영국이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한탄하던 처칠은 1965년 1월 24일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